스퀘어 라운드 쉐입을 잡아주고 큐티클 케어, 샌딩, 유수분 제거까지 해주었어요. 베이스 젤을 바르기 전에 오늘 사용할 컬러를 미리 조색해 줄 건데 조색 작업은 베이스 전에 하시거나 베이스 바른 후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샵 10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화이트 젤을 팔레트에 덜어주시는데 저는 이 정도 양으로 4-5번 덜어주면 3콧을 바르고도 젤이 남아요. 손톱 크기는 다 다르므로 각자 알맞은 양을 찾아주세요. 프롬 더 네일 38번 보라색 젤을 팔레트에 덜어 조색해주세요. 보라색 젤을 생각보다 덜 사용했고 밖에 노출되어 있던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아서 브러쉬에 젤을 떠서 다시 넣어주도록 할게요. 베이스 젤을 발라줄 건데 간혹 젤 네일이 올라갔던 경계에 자연 네일에 이렇게 꺼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런 형태인데 젤이 올라갔던 부위에 손톱이 얇아진 거라면 이렇게 돼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손톱이 얇아지는 것이 아닌 코르셋을 입은 것과도 같이 고정되어 있는 곳과 자유로운 곳에 경계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샵 12번 영상에서 굴곡이 생기는 원인을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은 자연 네일 자체의 굴곡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자연 네일 자체에 굴곡이 있는 경우에 이 굴곡을 무시하고 과정을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굴곡을 잡아주고 시작하는 게 훨씬 좋은데 자연 네일의 굴곡을 잡아주는 방법에는 갈아주는 방법과 채워주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채워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베이스 젤은 유지력은 좋지만 쏘고프가 어려운 거머리 베이스 젤과 유지력은 떨어지지만 쏘고프가 쉬운 꾸안꾸 젤이 있는데 거머리 베이스 젤은 점도가 너무 묽어서 도톰하게 발리지도 않고 양이 조금만 많아져도 금세 흘러버리기 때문에 점도가 너무 묽은 거머리 베이스 젤로는 굴곡을 잡아주기가 어려워요. 그에 비해 꾸안꾸 베이스 젤은 거머리 베이스 젤보다는 점도가 있는 편이어서 굴곡을 잡아줄 수는 있으나 양을 많이 잡으면 역시 흘러버리기 때문에 꾸안꾸 베이스 젤로 굴곡을 잡아주려면 어느 정도의 스킬이 필요하며 저번 영상에서 보셨듯 유지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젤 네일을 한 달 이상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께는 적합한 젤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연 네일의 굴곡을 잡아줘야 할 때 유지력도 좋으면서 두께감도 줄 수 있는 이 프롬 더 네일의 김미 베이스 젤 사용해 볼 건데요. 유지력 좋은 젤은 제거가 어렵다고 했었어요. 오늘은 유지력 좋은 젤도 쉽게 제거가 가능한 방법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꾸안꾸 베이스 젤 핑크나 옐로 중 아무거나 팔레트에 덜어주시는데 저는 핑크 사용할게요. 플랫 브러쉬에 젤을 먹여서 가운데에 아주 얇게 발라주세요. 꾸안꾸 젤을 바르는 면적이 넓을수록 쏘고프가 쉬워지는데 그렇다고 너무 넓게 바르지는 않도록 하고 큐어링 해주세요. 김미 베이스 젤을 바른 후에 레벨링 되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굴곡이 잡혀서 빛이 변형 없이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네일 자체에 굴곡이 있는 경우 두께감 있는 베이스 젤로 굴곡을 잡아줄 수 있는데 두께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 네일이 너무 얇은 분들이 쓰기 좋은 젤이에요. 이제 조색한 컬러를 플랫 브러쉬로 원콧 해주고 30초 큐어링 합니다. 투코 때는 공병의 브러쉬를 이용하여 컬러링 해줄 건데 컬러링을 하는데 브러쉬에 탄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 컬러링을 절대 예쁘게 할 수 없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경우는 브러쉬에 젤이 애매하게 남은 상태에서 방치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했었어요. 브러쉬가 꾸덕하다면 젤 리무버 또는 아세톤으로 젤을 제거하여 풀어주시고 항상 브러쉬에 젤을 먹인 후 양을 떠오셔야 해요. 투콧 해주고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원콧 때 플랫 브러쉬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3콧 진행하고 30초 큐어링 해줄게요. 파우더 네일을 할 때는 반드시 논 와이프 제품을 사용해야 해요.
미경화 젤이 남는 젤을 사용하고 미경화 젤을 젤 클렌저로 닦아낸다 하더라도 파우더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논 와이프 젤을 사용하셔야 해요. 그리고 파우더 네일은 저번 영상에서 했던 매트 네일과 마찬가지로 먼지와 굴곡이 있는 경우 티가 굉장히 많이 나요. 탑젤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굴곡과 먼지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저는 클리어 젤 사용할게요. 원콧 해준 뒤 40초 큐어링 해줄게요. 그동안 파우더 네일을 하면서 유난히 펄감이 많았거나 혹은 파우더가 잘 발리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면 그건 논 와이프 젤의 큐어링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젤 제품마다 파우더가 예쁘게 묻는 큐어링 시간이 다르고 젤 램프의 빛 출력량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똥손 네일과 다른 젤 제품, 젤 램프를 사용하시는 경우 최적의 큐어링 시간은 따로 찾아주셔야 해요. 이제 파우더를 사용해 줄 거라 파우더가 가벼워서 엄청 날아다니게 되기 때문에 조색해둔 젤을 가려주고 노출되어 있는 브러쉬도 대충 닦아서 캡 닫아줄게요. 실버와 골드 파우더 사용해 줄 건데요. 파우더를 고를 때는 용량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적게는 0.2g에서 많게는 1g까지도 있고 간혹 파우더 용량이 아닌 파우더 케이스까지 합한 무게로 표시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파우더 용량을 체크하고 구매해 주시는 게 좋고 파우더를 쏟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파우더 형태보다는 파우더를 압축한 고체 형태의 파우더가 좀 더 편리하고 가루 날림도 적어요. 실버와 골드 파우더 사용해 줄 거고 고체 형태의 압축 파우더로 용량은 1g으로 대용량입니다. 똥손 네일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구매 링크는 항상 댓글에 걸어두도록 할게요. 파우더를 꽉 채워 바르는 것도 예쁘지만 저는 좀 은근한 걸 원해서 골드 파우더를 스펀지 팁에 발라 대충 문질러 줄게요. 실버 파우더도 마찬가지로 대충 문질러 주세요. 프리엣지를 일부러 파우더해주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작업을 따라하며 진행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리엣지를 파우더 작업해주지 않으면 이상하기 때문에 저는 프리엣지까지 작업해줍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물티슈를 손에 감아 파우더를 깨끗하게 닦아낸 후 키친타올로 물기 제거해주고 파우더를 다시 문질러주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작업해주시면 돼요. 잔여 파우더는 스펀지 팁의 깨끗한 부분으로 닦아내는 방법과 브러쉬를 이용하여 털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브러쉬는 반드시 모가 부드러운 것을 사용해 주셔야 하며 파우더의 입자는 굉장히 작아서 파우더를 털어낸 후에 브러쉬에 묻은 파우더를 완벽하게 제거해내기가 어려워요. 이 브러쉬를 다른 작업 때 사용하게 되면 브러쉬에 남아있던 미세한 파우더들이 손에 묻기 때문에 파우더 지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파우더를 털어내는 용도의 브러쉬는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우더를 털어내도 손에 어느 정도 파우더가 묻어있게 되는데 물티슈를 손에 감아 제거되지 않은 사이사이의 파우더를 모두 닦아내주세요. 새로운 물티슈를 손에 감아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다양하게 힘 조절해주며 손톱 위에 작업해놓은 파우더를 닦아내줍니다. 그럼 이렇게 스크래치 낸 것처럼 은근하게 파우더가 남게 돼요. 여기서 바로 탑젤 마무리하면 보호막이 너무 얇기 때문에 보호막을 좀 더 두껍게 만들어줄 수 있는 클리어 젤을 발라줄 건데요. 파우더를 제거한다고 하긴 했지만 표면에 아직 파우더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때 클리어 젤의 브러쉬를 사용하는 경우 젤을 바르면서 브러쉬에 파우더가 묻게 되고 파우더에 오염된 이 브러쉬를 양을 떠오기 위해서 병에 다시 넣게 되는 경우 젤이 당연히 오염되게 됩니다.
젤은 항상 깨끗하게 원래 상태 그대로 보관되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클리어 젤을 팔레트에 덜어주고 클리어 젤 브러쉬 자체의 오염도 막아주기 위해서 공병 브러쉬를 이용하여 클리어 젤을 원콧 해준 후 30초 큐어링 해줄게요. 이제 손톱 표면에 남아있는 파우더가 없을 테니 탑젤 브러쉬 그대로 사용하여 원콧 후 100초 큐어링 해줄 건데, 그래도 파우더가 걱정되는 분들은 클리어 젤 때와 마찬가지로 공병 브러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젤 정리해 주시고 오일을 발라 마무리해 주시면 파우더를 이용하여 부담스럽지 않은 은근한 메탈 느낌의 아트가 완성돼요. 메탈 느낌 자체를 즐기셔도 되고 파우더를 닦아내는 작업을 추가하여 은근한 느낌을 내주셔도 좋습니다. 파우더는 하나의 실버 파우더라 하더라도 사용한 컬러 젤의 색상에 따라 발색되는 색상이 미묘하게 달라지며 동일한 작업을 한 번 더 추가해주는 경우 더 쨍한 메탈 느낌을 얻을 수 있고, 손톱에 남아있는 잔여 파우더를 깨끗이 제거하지 않고 젤을 바르게 되는 경우 이렇게 펄감이 느껴질 수 있으니 깨끗이 제거한 후에 젤을 발라서 큐어링 해주세요. 2주 후의 모습인데요. 손상된 곳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프리엣지 쪽의 파우더가 조금 벗겨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즉 2주 전에 발라줬던 프리엣지의 탑젤이 마모되었고 클리어 젤 또한 마모되어 이제는 파우더 부분이 마모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부분을 계속하여 방치하게 되면 컬러가 마모되고 베이스 젤 또한 마모되어 프리엣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프리엣지의 젤은 젤 유지력을 좌우할 만큼 커다란 방어진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프리엣지라는 강력한 방어진을 잃은 경우에는 주둥근과도 같은 베이스 젤이 힘껏 버텨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 유지력 좋은 베이스 젤을 써준 경우 베이스 젤 자체가 짱짱하게 잘 붙어있기 때문에 컬러에 마모만 있게 되고, 반면에 유지력 약한 베이스 젤을 써준 경우 버티는 힘이 약해서 이렇게 들뜸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역방향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젤이 떨어져 나가면서 손상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더라도 이 사이에 물이 들어가고 마르지 않는 습한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유지력 좋은 베이스 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젤이 마모되는 정도겠지만, 노출된 부분에 지속적인 충격을 받거나 베이스 젤이 붙어있는 힘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경우 젤 손상이 올 수도 있고, 파우더가 마모되면 굉장히 티가 많이 나서 예쁘지 않으므로 바로 보수 보강해 줄게요. 표면 닦아준 뒤 저는 탑젤 사용할 거고 탑젤 원콧 20초 큐어링 합니다. 파우더를 마모된 프리엣지 부분에 바르고 그 밖에 더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업해주세요. 파우더 털어내고 사이사이 닦아준 뒤 손톱 위에 파우더를 더해준 부분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느낌 내주고 클리어 젤을 덜어서 원콧 30초 큐어링, 투콧 30초 큐어링, 탑젤 원콧 100초 큐어링 해주세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프리엣지의 젤은 가장 강력한 방어군이에요. 프리엣지의 젤이 두꺼울수록 유지력은 높아지는데 프리엣지만 단독으로 젤을 바를 수 없기 때문에 손톱이 젤로 인해 두꺼워지는 만큼 프리엣지도 두꺼워질 수 있고, 프리엣지가 두꺼워지는 만큼 유지력은 강력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젤을 더 유지해 보도록 할 건데, 이 자외선 차단 장갑이 엄청 꼬질꼬질해서 세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외선은 피부에 계속 축적되다가 나중에는 검버섯의 형태로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자외선만으로도 열심히 검버섯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다가 굳이 젤램프까지 더하면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큐어링 할 때 장갑 착용은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세탁 방법은 팔팔 끓여놓은 뜨거운 물 1리터에 주방세제를 5번 정도 펌핑하여 40분간 장갑을 담궈서 때를 불려준 뒤 40분 후에 고무장갑을 끼고 손세탁하여 깨끗하게 헹궈주고 물기를 꼭 짜준 후 자연 건조해주시면 꼬질꼬질했던 때가 싹 빠지게 돼요. 잘 지워지지 않는 볼펜 자국이나 큐어링된 젤 등을 제외하고 때는 전부 제거되어서 엄청 깨끗해졌어요. 장갑은 이렇게 관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젤을 더 유지해 주도록 할게요.
2주의 시간이 더 흘러서 전부 한 달을 유지해 줬습니다. 손상된 곳도 없고 파우더가 마모된 곳도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프리엣지를 강화해 줬다면 보수 자체가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젤을 두껍게 올리는 작업을 오버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버레이 작업은 아트 장식의 돌출을 덮어서 매끈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유리알 같은 깊은 투명감을 주기도 하지만 유지력을 상승시켜주기도 하는 네일 아트의 핵심 작업이에요. 오버레이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소고프가 얼마나 쉬울지 젤을 빠르게 제거해 보겠습니다. 상처 방지와 자연네일 보호를 위해 테이핑 작업해준 뒤 자연네일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파일링 해주세요. 더스트 브러쉬로 먼지 털어낸 후 테이프 제거해주고 나머지 손에도 작업을 반복해주세요. 큐티클 오일을 바르고 젤 리무버를 적신 솜을 올려 네일 클립 끼워준 뒤 공기 차단하여 전기 헤어캡에 7분에서 10분 방치해줬어요. 우드 스틱으로 어느 정도 제거될 만큼 소고프가 쉬워졌습니다. 푸셔에 물티슈를 감아서 제거하시는데 꾸안꾸 베이스가 발리지 않은 외곽 부분에는 역시 제거가 쉽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제거가 굉장히 쉬운 편이기 때문에 젤네일의 유지력과 쉬운 소고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스 파우더와 오버레이를 이용하여 얼음 네일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